예,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비밀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이 공개 업무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런데 법무부가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인사도 검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다. 한 장관 어제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다음 달 7일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최 교수님, 속도전이라면 속도전이고 일단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한동훈 장관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해보면 그래서 문제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인사검증 업무가 그냥 통상적인, 소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을 인용하면 늘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굳이 그걸 법무부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인사 업무는 고유 업무로 인사혁신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비서실 했던 이유는 인사혁신처에서 그걸 위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 민정수석실 없어졌으면 당연히 원래 했던 부서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저게 특별한 다른 업무가 없고 경찰, 검찰, 국정원에서 보내는 자료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라면 그게 법무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인사혁신처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 의견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 말씀처럼 그럼 그걸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납득이 갈 텐데 법무부로 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인사혁신처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미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법무부에서 그러면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냥 정보만 수집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단하거나 개인적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걸 전혀 없이 보낼까? 예.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그게 소통용으로 불리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은 비밀 업무에서 이제 공개 업무로 바뀌는 과정이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될 게, 그러면 앞으로 있을 대법관, 이제 사법부 인사도 법무부 직속, 한동훈 장관 직속 이 공직 검증에서 하는 거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 상권 분립 위반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이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권 분립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우위가 있는 겁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3사람, 국회가 지명한 3사람 등등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무부 이제 인사검증단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동안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제인가 하면 결국 인사를 추천하는 기관과 검증하는 기관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도 안 합니다. 그럼 이거를 공개적으로 국회가 검증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법무부로 옮겨내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 국회 가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 있는 제도보다는 저는 훨씬 더 진일보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 옛날에 돌아갑니까? 옛날에 돌아가서 그냥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걸 추천도 하고 검증도 다 하고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자고 이제 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제도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제도고, 대법관이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검증은 받아야 된다.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검증이 따라야 됩니다. 최 교수님, 이 의원님 각기 다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법조인들도 좀 시선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시각이. 법관을 인사검증할 수 있는 건 권력 분립 위배, 원칙 위배다. 여상원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검찰 얘기 짧게만 해보겠습니다. 그 화면이 바뀔 텐데요.
얼마 전에 저희도 이거 얘기 전해드렸어요. 한동훈 장관의 검찰 사직글에 대해서 여러 뭐 칭찬 댓글이 달렸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근데 이를 두고도 또 한쪽에서는 한동훈 장관 이제 검찰 인사,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 인사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인사 신경 쓰고 일부러 좀 칭찬 댓글 많이 실명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까지 나왔거든요. 그 저 2%라는 것이 이제 실명으로 그 대부분이 올리게 되니까 예. 거기에 사실은 비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금 한 300여 개의 선풀이 달렸다고 하는데 지금 검사 숫자가 2,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많은 숫자는 저기에 그 댓글을 안 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눈도장의도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과 과거 같이 그 근무했을 때의 경험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저기에 댓글을 지금 단다고 하는데 예. 눈도장의도 뭐 있다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인사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2,200명이 넘는 검사의 다수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다소 저는 뭐 안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모든 검사들이 네. 여기에 실명으로 댓글 단 부분이 인사 잘 받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 아니 지금 한 300여 개밖에 안 된다니까. 예. 검사는 2,200명인데요. 예. 2,200 중에 300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300개의 댓글이 현재까지 달리는 부분들은 한동훈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과 권력이 집중된 일을 방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성 경쟁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 자체가 저는 이 선풀이 결국에는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권력 자체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중이 되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잘 보살폈으면 좋겠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한동훈 장관 저번에 아까 인사 그 정보관리가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것은 검찰의 검사 동일체처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어떤 동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